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엘로이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엘로이입니다. 첫 곡은 지난주에 음원으로 들려드렸었던 저의 데뷔 싱글 Off My Mind라는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곡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 중독성 있는 멜로디 라인과 리듬으로 가볍고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래치 장르의 음악이고요. 첫 발매라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처음으로 팬을 만들어주고 따라 불러주는 사람들도 생겼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고맙고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곡의 킬링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후렴 부분에서 I can get you off my mind 하면은 다 같이 원래는 이제 떼창 구간이라고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off my mind 하고 같이 떼창을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좀 더 유명해져서 무대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무대에서 저를 보시게 된다면 off my mind를 꼭 부를 테니까 그 부분에 같이 저랑 off my mind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작업할 때 되게 데뷔 싱글이기도 하잖아요. 첫 곡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해보자 하고 후루룩 후루룩 너무 물 흐르듯이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듣기 좋은 샘플을 가져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초반에 비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비트가 먼저 나오고 그 위에 제가 멜로디를 얹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독성 있고 좀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로 짜보자라고 했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깔끔하고 간결하게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그거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들었을 때 귀에 딱 박히고 그런 멜로디 라인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은 사실 곡 자체를 들어보면 너무 밝지도 않은데 신이 나긴 하는데 어딘가 조금 아쉬운 감정이라던가 조금 마냥 밝은 느낌의 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되게 누군가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곡과 어울리는 무드의 가사를 써보게 됐습니다. 너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Off My Mind 되지가 않아.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청순한 싱어송라이터 엘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R&B 기반으로 곡을 쓰고 있고요. R&B 기반이긴 하지만 팝, 디스코 등등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고 즐겨 듣고 저의 음악에 영향을 줬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취향이 가득한 선곡 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에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제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어항 배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항 배경을 선택했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키워본 유일한 애완동물이 금붕어거든요. 그래서 어항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이 배경이 담긴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과 오프마마인드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자문위원 블럭님의 추천사 듣고 왔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오늘은 제가 직접 고른 곡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R&B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R&B를 조금 깊게 듣는데요. 뭐 R&B에서도 세부 장르가 많잖아요. 트랩 소울도 있고, 뭐 레칫도 있고, 아니면은 올드 R&B도 있고, R&B 팝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R&B를 골고루 듣고 신보도
계속해서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R&B 음악에 스스로가 좀 갇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고자 하고 있는데 팝을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어도 뭔가 '난 R&B 아티스트니까 R&B를 중점적으로 들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팝을 사실 잘 듣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팝이 되게 매력적인 장르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팝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신스팝 장르를 많이 듣고 찰리 푸스, 레이니, 또 라우브 이런 장르 이런 아티스트들의 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명확하게 있는 편인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긴 하지만 네,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들 중에서도 엄청 늘어지고 약간 우울한 감성을 가진 곡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곡에 빠져드는 게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공감을 너무 잘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저도 같이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런 류의 음악은 이제 잘 안 듣고 미묘한 감성이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밝은 느낌의 곡인데 가사는 되게 슬프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두운 느낌의 곡이지만 신나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런 분위기의 곡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디깅은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는데 저는 보통은 요즘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위클리 곡 추천 이렇게 곡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들으면 매 트랙이 어떻게 그렇게 제 취향 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 플레이리스트 추천도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게 제 취향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내 취향의 세밀한 면까지 뚫을 수 있다는 건 좋지만 또 제가 찾아듣지 않으면 다른 음악들은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고리즘 추천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곡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한 곡을 발견했으면 그 곡에 이어지는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또 들어보면서 디깅도 하고 요즘에는 다양한 프로듀서분들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작업만 하진 않고 요즘 어떤 음악 듣냐, 즐겨 듣는 음악이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보여주고 이거 되게 좋아 들어봐 이런 식으로 추천이 오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디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좋아하는 곡의 탑라이너를 타고 들어가서 그 작가가 쓴 곡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추천곡을 몇 곡만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추천드릴 노래를 고를 때는 살짝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곡이 주기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듣는 곡도 있고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곡도 있고 해서 너무 후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선곡표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치만 그중에서도 시기에 따라 내 음악 취향은 바뀌지만 변치 않고 좋은 곡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곡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신곡은 없고 조금 발매된 지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로 제가 꾸준히 듣고 있는 곡들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테마가 있진 않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R&B 기반으로 음악을 이제 골라보려고는 했으나 고르다 보니 약간 짬뽕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밴드 음악도 있고 케이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장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곡이 생기면 나만 알고 싶어 하는 편인지 아니면 주변에 추천하고 알려주는 편인지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 무조건 알려줍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나 혼자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가수, 나만 아는 식당. 저는 제가 좋으면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 많이 추천하고, 특히 요즘에는 추천하기도 되게 편한 게 SNS에 쉽게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제 SNS를 보는 친구들도 바로 다른 어플로 넘어가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해서, 네, 추천하는 기능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기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첫 번째 추천곡은 조이스 라이스 피처링 프레디 깁스의 On One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R&B 아티스트인 조이스 라이스의 곡이고요. 실제로 이 가수의 곡을 많이 연습하기도 했고요. 힘이 있으면서도 음색이 되게 고와서 독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뭔가 보컬의 스타일은 90년대 R&B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듀싱이 좀 세련되고 요즘 스타일로 프로듀싱이 돼서 들었을 때 이 묘하게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곡이고요. 멜로디는 또 간결하면서도 세련돼서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은 이제 파랑색 커버의 Overgrown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이스 라이스가 그 너무 고운 음색으로 보컬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특히 남자 보컬들과의 합이 되게 잘 맞는데 그것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는지라고 하셨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이스 라이스 앨범을 다 못 들어도 이건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는 노래가 있다면 제가 두 곡 정도 더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소식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That's On You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로 소소식은 조이스 라이스 노래 중에 실제로 가장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들어도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은 곡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That's On You라는 곡인데요. 조이스 라이스가 일본인이랑 이제 미국인 혼혈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벌스 1을 구성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일본어가 R&B에 어떻게 묻지? 라는 고민?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조이스 라이스의 목소리로 일본어를 R&B 비트에 맞게, 멜로디에 맞게 넣어서 불렀는데 그게 또 되게 독특하고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곡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되게 저는 장난기 있는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갈 때 기타가 똥땅 땅똥 땅땅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기타 소리를 따라서 조이스 라이스가 되게 리드미컬하게 보컬이 들어오고, 또 프레디 깁스의 래핑도 엄청 단단하고, 그래서 듣는데 참 청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난기 있는 트랙이라서 그냥 같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스 라이스 피처링 프레디 깁스의 On One 듣고 올게요. 조이스 라이스 피처링 프레디 깁스의 On One 듣고 왔습니다. 다음 추천곡으로는 빅토리아 마넷의 레디를 준비했는데요. 이 빅토리아 마넷도 제가 손에 꼽는 너무 좋아하는 R&B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You Next를 포함해서 수많은 히트곡들의 탑라이너기도 한데요. 제가 빅토리아 마넷을 알고 난 뒤에 빅토리아 마넷이 라이팅한 곡들을 이제 쫙 보는데 정말 그 커리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빌보드에 올라간 곡들도 많고, 특히 저는 이 가수가 송라이팅을 굉장히 천재적인 수준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한 가지 저의 창작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 좋은 멜로디를 써도 그 멜로디가 운율이나 발음이나 내용이 다 같이 맞아 들어가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해내는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사가 뭐 사랑 노래를 쓴다면 을에 나올 법한 이제 단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기 마련인데, 빅토리아 마넷 같은 경우에는 사랑 노래에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넣어서 제가 되게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멜로디 라인도 을에 쓰는 그런 멜로디 라인이 아니라
스케일에서 벗어난 음도 쓰고요. 이런 음이 쓰인다고? 이런 라인이 생긴다고? 라고 이제 될 정도로 정말 뻔하지 않은 송라이팅을 하는 가수거든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Ready라는 곡은 Life After Love 파트 2에 이제 수록된 곡인데요. 빅토리아 마넷이 2018년도에 Life After Love 파트 1과 파트 2 앨범 2장을 내는데 이 2장의 앨범이 너무 다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곡을 꼽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 레디를 꼽은 이유는요. 이 곡이 가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와? 라고 생각하게 된 곡입니다. 한번 그럼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랑 노래에 야구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서는 코러스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Something like a baseball game, I'm a capturing possession. Focus on the ball, you know I don't wanna miss it. 이런 파트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곡의 내용이 싱글이라면 너는 너의 취향에 맞는 남자가 너의 사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get ready, ready된 상태로 있어야 돼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진 곡인데 그 방금 불러드린 후렴구 가사가 뭐냐면 이거는 야구 게임 같은 거야. 너는 캡처야. 너는 공을 잡는 포지션에 있으니까 볼이 왔을 때 넌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갖고 싶은 남자를 놓치면 안 돼를 야구의 이 캡처로 표현한 게 너무 재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었습니다. 이 곡 외에 비유와 표현이 재밌어서 좋아하는 빅토리아 마넷의 노래는 New Love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mentally undressed you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를 undressed you 했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고 I just found a new love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t's safe to say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난 이제 사랑을 찾았어 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속마음을 뭔가 소심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담백하고 잘 쓴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마넷의 이 앨범 말고 또 다른 곡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As Like That 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또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가사 내용이 나는 gym에 가서 매일 운동해서 멋진 엉덩이를 만들어 어때? 나 멋있지? 약간 이런 곡입니다. How You Got It As Like That 이게 후렴이에요. 그래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빅토리아 마넷의 Ready 바로 들어보실까요? 네, No Guidance의 Is It a Crim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시작하자마자 4명의 남자 보컬들이 정말 청자에게, 리스너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애드리브로 너무 화려하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을 노래는 샤이니의 그녀가 헤어졌다라는 곡입니다. 이어서 보이밴드의 곡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2030이라면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이제 SM 아이돌들과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작은 아버지께서 SM CD 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SM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CD를 이제 하나씩 가져다 주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동방신기부터 샤이니까지 보아님 그리고 뭐 FX, 소녀시대 그 시기에 걸쳐져 있는 SM 아티스트의 앨범을 거의 다 피지컬로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받고 수없이 돌려들었던 앨범이 2장이 있는데 하나는 동방신기 미로틱 앨범이고요. 하나는 이 샤이니 앨범인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는 뭐 스트리밍 사이트가 없고 mp3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CD 플레이어로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앨범만 듣고 돌려듣고 듣고 또 듣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앨범에 보면 가사지가 있잖아요. 가사지가 다 뜯겨져 나갔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들었던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제 음악 세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음악이 이제 SM의 R&B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곡도 SM에서 만든 이제 샤이니가 부른 R&B 곡입니다. 아직까지도 듣고 있고 아무리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곡은 제가 얼마 전에 또 다시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SNS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답장이 왔어요. 오, 나도 이 노래 좋아한다. 근데 이거 원곡이 더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곡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고 알고 보니까 해외에 마리오 바케즈라는 남성 아티스트의 Every Time I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곡을 들었는데 세상에 원곡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굳이 샤이니 버전을 들고 온 이유는 샤이니 버전에서 가사가 너무 알맞게 잘 쓰였다. 그녀가 헤어졌다잖아요. 제목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남사친인 거죠. 여자 남사친인데 방금 그녀 전화를 받고 생각이 많아졌어. 헤어졌다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옆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다. 이런 곡이에요. 근데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국어 가사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샤이니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추천하는 SM의 다른 R&B 노래가 있다면 저는 그 Be Natural 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SES가 먼저 부르고 그 이후에 그 레드벨벳이 다시 부른 곡이 있는데 그 곡도 되게 세련된 R&B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매된 곡인데 여태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듣기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작가님이 저한테 핑크블러드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핑크블러드가 뭔지 몰라서 핑크블러드가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SM 팬들을 핑크블러드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아예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를 모르지만 저는 SM 광팬이고요. 앞으로 핑크 블러드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도록 더 SM 음악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만약에 어릴 적 즐겨 듣던 노래가 R&B 장르가 아니었다면 엘로의 음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R&B를 되새겨보니 R&B를 생각보다 오래 들어왔더라고요. 옛날에 지식인의 팝송 추천 치면 니오의 소식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소식, mp3 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mp3에 넣어서 듣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들은 팝송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장르가 R&B였더라고요. 그 지식인 답글 달아주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R&B의 세계로 인도해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팝송을 무작정 듣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R&B 장르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R&B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때마침 즐겨 듣는 SM 곡들도 다 R&B 기반의 곡이었고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의 결이 R&B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도 계속 좋아요. 네, 질리거나 물리는 게 없고 계속 좋습니다. 전 R&B가. 네, 그래서 샤이니의 그녀가 헤어졌다 듣고 오실게요. 샤이니의 그녀가 헤어졌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동방신기의 넌 나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샤이니 곡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앞에 나오는 피아노 선율에 맞춘 보컬도 너무 좋고 나른하고 달달한 바이브가 좋아서 추천하는 곡입니다.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이제 가사를 보니까 사랑을 참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이 곡을 나중에 프로포즈 하실 때 또는 연인과 둘이 드라이브를 가셨을 때 달달하게 눈을 마주보며 들으면 감상이 배가 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방신기의 넌 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엘로이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해 보니까 어땠는지 제 취향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수 있었던 좋은 노래들을 많이 공유하고 또 세상에 알리면서
좋은 노래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스테이션 Z에서 라디오를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 대한 고민이나 그동안의 음악 생활, 그동안의 저의 취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준비 중인 앨범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EP를 준비 중이고 그 앨범은 제가 요즘에 듣는 신스팝을 포함해서 R&B 장르의 음악도 있고요. 제가 어떤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스노전이라는 프로듀서와 함께 콜라보한 앨범도 하나 계획을 하는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엘로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짤막하게 홍보를 드리자면 유튜브 엘로이 치시면 제가 한 커버 영상들이 나옵니다.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올리고 있으니까 저의 목소리로 다른 곡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토토의 아프리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또 R&B 장르에서 벗어난 곡인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가 밴드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레드 제플린, 오아시스, 토토 등 조금 오래된 밴드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공연 영상과 함께 들었었는데요. 이 곡은 제가 나중에 이런 곡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곡이에요. 곡 제목이 아프리카인데 노래를 들으시는 순간 첫 두 마디만 들으셔도 이 곡이 왜 아프리카에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 마치 제가 아프리카의 초원 한가운데에서 있는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또 요즘 아프로 음악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곡이 아마 원조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오늘의 끝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토토의 아프리카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저는 싱어송라이터 엘로이였습니다. 안녕.